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아온 세월, 나는 언제부터 내 이름을 잃었을까? 여러분이 원하는 이야기는 코알라 이야기에서 구독과 좋아요로 시작합니다. 1장. 여름 숨죽인 집. 전북 군산의 여름은 눅눅하고 무거웠습니다. 박지연은 마당 끝 텃밭에서 호박잎을 따며 손등에 땀을 닦았습니다. 해가 머리 위에 떠 있었고 매미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온 지 7해째였습니다. 남편은 직장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 있었고 시어머니 윤말순과 단둘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된장국 간이 너무 싱겁다. 부엌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지연은 들고 있던 바구니를 내려놓고 급히 뛰어들어갔습니다. 다시 간 맞춰올게요. 이 나이에 된장간도 모르나. 우리 며느리 손은 미끈하기만 해서 탈이야. 말순은 혀를 찼습니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길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국자에 된장을 덜어넣고 국을 저었습니다. 가스 불 위에서 냄비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취 속에서 끓는 무언가 같았습니다. 저녁상은 늘 같은 자리, 같은 순서로 차려졌습니다. 말순은 식탁 머리에 앉았고 지연은 말없이 밥을 말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오직 벽걸이 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요즘 딸은 공부는 잘하냐? 네,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그건 다 피가 좋아서 그렇지. 너 같은 며느리 덕은 아니야. 지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밤이 되자 집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마당의 매미 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지연은 거실 불을 끄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방은 좁았습니다. 한때 아이 방이었지만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며 서울로 올라가자 남겨진 방이 되었습니다. 이 방만이 그녀에게 주어진 작은 피난처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 가계부라고 쓰여 있었지만 안에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짧은 문장들, 메모처럼 흩어진 생각들이었습니다. 말을 삼키는 건 익숙하지만 마음까지 삼켜야 할까? 나는 여전히 숨죽인 사람이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말순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늦은 밤에 뭘 그렇게 써대냐? 그냥 생각 정리 좀 하려고요. 며느리가 쓸 게 뭐가 있어. 잠이나 자라. 내일 새벽에 된장 장 봐야지.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니. 문이 닫히자 방 안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지연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습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매미 소리는 여전히 끈질겼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지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소리만 멈추면 좋겠어요. 하지만 매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울음은 마치 누군가의 울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지연은 새로 산 앞치마를 걸쳤습니다. 어젯밤 몰래 바느질해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연한 분홍색 천에 얇은 하얀 레이스를 덧댔습니다. 작은 성취감이 마음에 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 말순이 부엌 문턱에서 물었습니다. 앞치마예요. 제가 만들었어요. 괜히 손재주 부리지 말고 시어른한테 효도나 해. 며느리가 화려하면 복이 달아난다. 지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앞치마 끈을 풀어 조용히 접었습니다. 네, 어머니. 오전 내내 하늘은 뜨거웠습니다. 지연은 빨래를 널며 숨을 골랐습니다. 기와지붕 위로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세탁물에서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 속에서 잠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작은 방, 어머니의 손, 그리고 여름의 바람. 그때의 자신은 웃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점심 준비는 했니? 곧 할게요. 곧.
내 입에서는 늘 고지야. 며느리란 게 성실해야지. 말순의 목소리가 마당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지연은 대답 대신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짙은 파란빛 하늘이 눈부셨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한 사람이 되었을까? 언젠가부터 자신의 말투, 손끝, 표정까지 어머니의 눈치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의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는 잘 계셔? 네, 잘 계세요. 당분간 출장이라 못 내려가. 엄마 좀 잘 부탁해. 알았어요. 통화가 끊기고 휴대폰 불빛이 꺼졌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은 지연은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말순이 남긴 밥그릇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밥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매미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끈질기고 거칠고 마치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 속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아주 미세한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언젠가 이 집을 나가야겠다. 그 생각은 아직 작고 조용했지만 분명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름의 매미 소리 위로 지연의 심장 소리가 겹쳐 울렸습니다. 2장 버려진 이름. 가을이 되었습니다. 들판의 벼는 고개를 숙였고 집 앞 감나무에는 주황빛 열매가 매달렸습니다. 지연은 대문 앞을 쓸며 생각했습니다. 계절은 바뀌는데 이 집은 변하지 않네. 며칠 전부터 시어머니 말순의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갔다가 감기약과 과일을 사왔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냐? 내가 먹을 것도 모르고 이런 걸 사왔어? 감기 기운이 있으셔서요. 나는 감기 같은 거 안 걸려. 며느리가 돈 쓰는 소리만 들어도 열이 나서 그렇지. 지연은 말없이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한숨처럼 쌓인 말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손이 귀해. 다 기계에 맡기고 정성이 없어. 내 어머니. 너희 어머니는 그런 거 가르치지도 않았니? 여자가 밥상 하나 못 차리면 어딨어. 지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 엄마는 나한테 사랑하라는 말밖에 안 하셨는데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기침이 심하세요.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아, 이번 주는 바빠. 다음 주쯤 봐. 근데 열도 있으신 것 같아요. 당신이 좀 알아서 해. 어머니 모시는 건 당신 몫이잖아. 통화가 끊겼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자신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낯설었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 행복할 거야라고 믿고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의 지연은 매일 조용히 숨죽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말순의 언성이 커졌습니다. 지연아, 내 수저통 어디 갔냐? 아침에 씻어놓고. 거봐, 남의 물건을 손대니까 이 꼴이지. 우리 집 물건은 손대지 말라니까. 지연은 수저통을 싱크대 아래에서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어머니. 다음엔 내 허락 없이 손도 대지 마. 며느리는 조심해야 한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말순은 밥상을 엎질렀습니다. 국물이 바닥에 흘렀습니다. 국이 너무 짜잖아. 이런 밥을 어떻게 먹냐? 지연은 손수건으로 바닥을 닦았습니다. 말순은 한동안 지켜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집에는 여자 운이 없어. 그 말이 지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럼 나는 뭘까? 사람도 아닌가?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밤이 되자 지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시험 잘 봤어. 그래, 수고했어. 밥은 먹었니? 응. 아빠는 언제 내려와? 아마 이번 주말쯤. 엄마도 서울 오면 좋겠다. 그러게. 전화를 끊은 뒤 지연은 가만히 울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아, 너 이름 바꾸면 안 되겠니? 지연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름이요? 그래. 내 이름이 좀 세서 그래. 집안일도 꼬이고 복이 안 따라. 박지연 말고 좀 부드럽게 미정 같은 이름이 좋겠다. 지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저 그건 좀. 며느리가 시어른 말도 안 들어? 이름 바꾼다고 손해볼 거 있니? 제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신 거라서요. 그 부모님이 뭘 그렇게 대단해? 그 한마디에 지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손에 쥔 접시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죄송해요. 그래도 전 제 이름을 그대로 쓰고 싶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다 말이 많다니까. 말수는 부엌을 나갔습니다. 지연은 싱크대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그 빛이 접시에 부딪혀 번쩍거렸습니다. 지연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름은 내 것이야. 누구도 바꾸라 할 수 없어. 저녁이 되자 지연은 오랜만에 자신을 위해 밥을 지었습니다. 작은 그릇 하나, 된장국 한 그릇, 김치 몇 점. 밥상 앞에 앉아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밥이 달았습니다. 오랜만에 자기 입맛대로 간을 맞춘 밥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말순이 들어왔습니다. 혼자 밥을 먹어? 배가 고파서요. 며느리가 혼자 밥상 차리는 법이 어디 있어. 지연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오늘은 그냥 제 밥을 먹고 싶었어요. 말수는 한동안 말을 잃더니 낮게 웃었습니다. 이제 말대꾸까지 하네. 사람 달라졌구나. 달라졌어요. 조금은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지연은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국의 김이 부드럽게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의 며느리이기 전에 나 자신이다. 그 생각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단단했습니다. 밤, 지연은 작은 노트에 글을 썼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내 이름을 바꾸라 하셨다. 하지만 내 이름은 내가 지켜야 한다. 이름은 나다. 창문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매미 소리는 사라지고 대신 귀뚜라미가 울었습니다. 그 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마치 이제 시작이야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지연은 펜을 내려놓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작고 조용한 그러나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3장. 바늘과 손끝의 시간.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골목 안까지 밀려왔고 낡은 기와지붕 위로 까치가 울었습니다. 지연은 마당의 장독대 앞에서 빨래를 헹구다 손끝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이젠 손마디가 다 굳었네.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부엌 창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아, 그 손으로 밥은 어떻게 하냐? 젊을 때부터 손을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니냐? 시어머니 말순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긴 뭐가 괜찮아. 며느리가 손이 거칠면 남편 복이 없다는데.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의 얼음물보다 그 말이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방 안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재봉틀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에 친정 어머니가 선물로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그 재봉틀을 꺼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야 복이 든다. 말순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지연은 천을 꺼내어 바늘을 끼웠습니다. 발판을 밟자 낮은 기계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단조로운 소리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마치 세상과 자신을 연결하는 끈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소리가 커졌습니다. 지연은 천 위에 작은 꽃무늬를 수놓았습니다. 분홍빛 실이 천 위에 번졌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걸로 충분해. 며칠 뒤 말순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냐? 재봉틀 앞에서 고개를 든 지연은 놀랐습니다. 그냥 아이 옷 좀 만들려고요. 허실이야. 요즘 세상에 옷은 사입지 누가 만들어 입니까? 그딴 거 할 시간 있으면 장독이나 닦아. 말순은 재봉틀에 덮여 있던 천을 획 젖혔습니다. 소리도 시끄럽고 정신 사납다. 내일 아침에 치워라.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문을 닫고 나가자 재봉틀 위에 먼지가 내려앉았습니다. 밤이 되자 지연은 다시 그 앞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치워야 하나? 하지만 발은 저절로 발판을 밟았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이번에는 실 대신 얇은 천 조각을 꿰맸습니다. 이건 내 시간이에요, 어머니. 그녀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겨울이 깊어가자 말순은 자주 누웠습니다. 기침이 잦아지고 식욕도 줄었습니다. 지연은 약을 타오고 죽을 끓였습니다. 어머니, 이 죽 드세요. 미음으로 끓였어요. 입맛이 없네. 그래도 조금만 드세요. 너는 왜 그렇게 말이 많니? 며느리는 묵묵해야 복을 받는다. 지연은 숟가락을 들고 말없이 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이건 제 입에 맞아요. 어머니도 드셔보세요. 그제야 말순이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참 희한한 며느리야. 내 성질은 누굴 닮은 거냐? 어머니를 닮았어요. 지연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칠 후 말순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급성 폐렴이었습니다. 지연은 병실 한켠에서 이틀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마다 복도 불빛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간호사가 수액을 갈아 끼울 때 말순이 눈을 떴습니다. 지연아, 내 어머니, 내가 나 원망하지?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말해. 근데 속으로는 다 싫어하지. 지연은 침묵했습니다. 말순의 손이 침대 위에서 떨렸습니다. 젊었을 땐 나도 며느리였어. 그때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시어른한테 욕먹었지.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너한테도 그랬나 봐. 지연은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이해라 그 말 처음 듣네. 말순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졌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중얼거렸습니다. 넌 나보다 훨씬 강한 여자야. 지연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작고 뜨거웠습니다. 한때 자신을 올감했던 그 손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밤 지연은 재봉틀을 꺼냈습니다. 천 위에 새 무늬를 수놓았습니다. 이번엔 붉은색이었습니다. 불길 같고 생명 같았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바늘이 천을 깨며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길 위에 지연의 시간과 상처가 실처럼 얽혔습니다. 창문 밖으로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도 바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이건 내 인생이에요. 이제 내가 꿰맬 거예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재봉틀 소리가 멎고 대신 얇은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손수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이라는 글자가 자수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천 위에 새겼습니다. 그 이름을 바라보며 지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사장, 다시 가족. 봄이 문턱을 넘었습니다. 장독대 위로 햇살이 얹혔고 대문과 감나무 가지에서 연두빛이 돋았습니다. 지연은 마당을 쓸었습니다. 빗자루 끝이 마룻바닥을 스쳤습니다. 먼지가 가볍게 떴다가 가라앉았습니다. 시어머니 말수는 집 안 한쪽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기침은 줄었지만 기운이 없었습니다. 식사는 조금씩 하셨습니다. 말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물 좀. 네, 어머니. 지연은 컵에 미지근한 물을 채웠습니다. 입술이 마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물을 마시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죽은 싱겁네. 오늘은 소금 조금 더 넣을게요. 대답은 짧았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말순의 눈이 잠깐 지연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만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저녁 지연은 침구를 들고 방을 정리했습니다. 이불을 말리고 베개를 햇살에 데웠습니다. 작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구석에 자수로 지연이라 새긴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건 뭐냐? 손수건이에요. 제가 만들었어요. 어디 봐. 말수는 손끝으로 자수를 더듬었습니다. 실이 살짝 솟아 있었습니다. 글씨가 반듯하네. 짧은 칭찬이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뒤 남편 철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는 좀 어때? 많이 나아지셨어요. 다만 힘이 없으셔서요. 이번 주도 못 내려가. 회의가 터졌어. 알겠어요. 끊긴 통화 뒤에 고요가 남았습니다. 지연은 잠시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기다리지만 의지하지 말자. 다음 날 말순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지연은 미음을 더 진하게 끓였습니다. 들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김이 부드럽게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드셔보세요. 숟가락이 그릇을 건드렸습니다. 말수는 한 숟갈을 천천히 삼켰습니다. 괜찮네. 그 말이 방 안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지연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 창문 너머로 시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럭의 확성기가 고등어를 외쳤습니다. 지연은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등어 좀 사올게요. 비싸면 사지 마. 괜찮아요. 시장 골목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비닐 천막이 파도처럼 흔들렸습니다. 지연은 작은 지갑을 꼭 쥐었습니다. 고등어 2마리를 샀습니다. 돌아오는 길 문득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오랫동안 나를 살린 건 절약이었지만 오늘은 정성이어야 한다. 부엌에서 지연은 조심스럽게 굽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낮추고 껍질이 터지지 않게 눌렀습니다. 간장을 덜고 생강즙을 떨어뜨렸습니다. 기름이 사각거렸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말순이 부엌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굽는 거 누가 가르쳤냐? 어머니예요. 예전에 말씀하셨지요. 불을 욕심내지 말라고요. 말순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래. 저녁 식탁에서 그들은 조용히 먹었습니다. 서로 말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젓가락 소리는 가벼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연은 그릇을 씻었습니다. 말순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올해 봄 농사는 못하겠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밭은 비워두면 잡초가 이겨. 내일 모레 낮에 내가 나랑 같이 나가자. 그러지요. 이틀 뒤 둘은 밭으로 갔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바람이 옷자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말수는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지연은 무릎을 꿇고 흙을 고르게 폈습니다. 손끝으로 작게 뭉친 흙들을 깨뜨렸습니다. 말순이 호미를 건넸습니다. 내가 잡초를 따고 나는 줄을 맞춘다. 네. 호미날이 흙을 가르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리듬이 생겼습니다. 둘의 숨이 엇박자를 이루다 서서히 박자를 맞추었습니다. 잠시 쉬는 동안 말순이 물을 마셨습니다. 목을대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젊을 때 나는 일밖에 몰랐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지연은 흙 묻은 손을 무릎에 얹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말을 세게 했다. 안 그러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 바람이 밭고랑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멈춰있던 풀잎들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서우셨지요?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둘은 텃밭 둘레에 마지막 줄을 메었습니다. 말순이 끈을 잡고 지연이 묶었습니다. 매듭이 단단해졌습니다. 손끝이 닿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가시 같았던 그 손끝이 오늘은 덜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저녁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지연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대파의 향이 퍼졌습니다. 식탁에 앉자 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서울 가고 싶으면 가라. 지연은 놀랐습니다. 네. 아이도 거기 있고 남편도 거기 있으니 가는 게 맞다. 나는 여기서 지낼 수 있다. 지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니 혼자 두고 갈 순 없어요. 사람을 부르면 오겠지. 요양보호사도 있고. 말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그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말씀하세요. 내 방 창고에 오래된 상자가 있다. 내 시절의 것들이다. 너한테 맡기겠다. 상자에는 오래된 앞치마와 바늘집, 누렇게 바랜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 첫 장에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며느리다. 그러나 나이기도 하다. 지연은 조용히 수첩을 덮었습니다. 말수는 눈을 내리깐 채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지연은 상자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건 제가 지킬게요. 밤 방 안에 재봉틀이 다시 놓였습니다. 지연은 상자 속 낡은 앞치마에 해진 끈을 갈아매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이 문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걸 왜 고치니? 아직 쓸 수 있어요. 끊어진 데만 다시 꿰매면 돼요. 버려도 되는데. 버리지 않을래요. 지연은 바늘을 올렸습니다. 불빛 아래 실이 반짝였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손끝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자고 일찍 일어나. 내일 아침에 장 보러 가야 하니까. 목소리는 여전히 짧았지만 모서리가 둥글었습니다. 새벽 지연은 노트를 펴고 한 줄을 썼습니다. 끊어진 것은 다시 꿰맬 수 있다. 사람도 그렇다. 창문 밖으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게 했습니다. 어제와 다른 내일이 올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마을버스에서 둘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들판이 뒤로 밀렸습니다. 지연아, 내 어머니, 넌 나를 미워해도 된다. 미워했어요. 지연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는 동안엔
제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었어요. 버스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봄바람이 차창을 스쳤습니다. 말수는 짧게 웃었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 다시 못 만날 거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는 다시 못 만날 거예요.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웃음은 짧았지만 오래 남았습니다.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상자 속 바늘집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안쪽에 작은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다음 며느리에게. 그 아래 빈칸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펜을 들어 한 줄을 더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지켜줄 사람입니다. 그날 밤 지연은 불을 끄기 전 상자 뚜껑을 닫았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나는 말할 수 있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마음은 밝았습니다. 매듭이 단단해졌습니다. 관계의 줄이 풀린 곳마다 새로운 매듭이 생겼습니다. 그 매듭은 억압이 아니라 약속에 가까웠습니다. 지연은 이불을 당겼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이 오면 또 하루가 시작되겠지요. 그 하루는 더 이상 숨죽이는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5장. 이름을 되찾다. 여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는 매미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박지연은 빨래를 널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흰 이불 위로 햇빛이 부서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녀의 손끝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말수는 요양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본인이 원했습니다. 이제 나 혼자 있는 게 편하겠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주 찾아뵐게요. 그럴 필요 없다. 사람은 각자 자기 자리에서 사는 거야. 그 말은 예전 같으면 서운했겠지만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치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도 된다는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은 구청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인생 글쓰기 수업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중년의 여성들이었습니다. 강사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의 이름에 대해 써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름이요? 네, 여러분이 불릴 때 느끼는 감정, 혹은 이름에 담긴 이야기요. 지연은 펜을 들었습니다. 눈앞의 종이가 하얗게 빛났습니다. 박지연. 그 이름을 적자 손끝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여보라 불렀고 시어머니는 지연이 대신 며느리라 불렀습니다. 이름은 있었지만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나는 박지연이다. 한동안 이 이름으로 불리지 못했다. 누군가의 아내로, 며느리로, 엄마로 살았다. 하지만 오늘은 나로서 쓰고 싶다. 내 이름으로, 내 목소리로. 글을 다 쓰고 고개를 들었을 때 강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박지연 씨 목소리가 참 따뜻하네요. 그 말에 지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웃음에는 낯설 만큼 가벼운 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불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들판이 지나갔습니다.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가방 속 노트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글자마다 손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글쓰기 수업 다녀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좋네. 하고 싶은 거 해. 짧은 문장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웃었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구청 민원실을 찾았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도장 새기러 왔어요. 성함이요? 박지연이요. 글씨체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가장 또렷하게요. 잠시 후
붉은 잉크 위로 선명한 글자가 찍혔습니다. 박지연. 그녀는 그 도장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숨죽였던 이름이 이제는 종이 위에 또렷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말수는 창가 쪽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저녁 노을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가져왔어요. 지연은 천천히 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 제 도장이에요. 새로 팠어요. 말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보았습니다. 참 반듯하네. 이제 제 이름으로 서명하려고요. 그래. 이제야 내 이름을 쓰는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순이 덧붙였습니다. 지연아. 네. 내 이름 참 곱다. 그 한마디에 지연의 눈이 젖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도장을 꼭 쥐었습니다. 그 이름이 나를 다시 부른다. 며칠 후 글쓰기 수업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강사는 말했다. 오늘은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과거의 나에게든 미래의 나에게든 괜찮아요. 지연은 망설이지 않고 펜을 들었습니다. 글씨는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적혔습니다. 지연아, 너는 참 오래 참았구나. 그 참음이 너를 약하게 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그건 견디는 힘이었어. 이제 숨지 말자. 내 이름으로 살아도 괜찮아. 누구의 며느리로, 누구의 아내로 불리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그저 너라서 충분해. 지연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교실 창문 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그 빛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딸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내일 서울 올라올 거야? 그래, 가야지. 할머니도 보고 싶대. 나도 그래. 엄마, 근데 요즘 목소리가 달라졌어. 그래. 응. 뭔가 편해졌어. 지연은 웃었습니다. 그런가 보네. 전화를 끊고 거실 불을 껐습니다. 창밖에는 초승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도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빨간 인주를 묻혀 종이 위에 찍었습니다. 선명한 글자가 남았습니다. 박지연. 그녀는 그 글자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박지연이다. 숨죽이지 않은 사람이다. 매미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올해의 여름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지연의 마음은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끝. 구독과 좋아요는 코알라 이야기의 힘이 됩니다.